자, 우리가 이제 동적계획법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 연속 부분 최대한 문제를 분할 정복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채점했을 때 역시 타임 리밋 에러가 떴어요. 사실은 n제곱과 n 로그 2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 리밋 에러 뜨는 것이 n제곱과 n 로그 2n이 좀 비슷했었는데, 오늘 이 동적계획법을 배우게 되면 비고 n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40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다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동적계획법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볼 어떤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동전 교환 문제, 그 다음에 최단 경로를 구하는 플로이드 알고리즘.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모든 쌍이라고 그랬죠. 모든 쌍 간의 어떤 최단 경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작점이 하나예요. 단일 출발점이죠. 단일 출발점 최단 경로라면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모든 쌍 간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동적계획법을 써서 비고 n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 그리고 최장 공통 부분 수열 문제, 연속 부분 최대합, 기타 등등 매우 흥미로운 문제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대신 이 순서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요거 첫 번째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맨 마지막에 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연속 부분 최대합 문제를 동적계획법을 적용하면은 비고 n으로 풀 수 있고, 우리가 총 4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다 아주 순식간에 맞출 수 있다. 기대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동영상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지금 컴퓨터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월요일 17시, 아무도 없는 지금 컴퓨터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혼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이 더 잘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가 동적계획법과 분할 정복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단지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어떤 과정이 약간 좀 다른데요. 동적계획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향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상향적인 접근 방법.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bottom up approach라고 하죠. bottom up approach라고 합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로도 좀 알 필요가 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분할 정복은 우리가 큰 문제를 이렇게 디바이드 하죠? 큰 문제를 디바이드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작게 나눕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향적인 방법이에요. 상향식, 하향식, 상향식, 하향식 접근 방법. 이런 걸 우리가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하죠. 탑다운 어프로치, 이거는 바텀업 어프로치. 그래서 이 상향식 접근 방법은 아주 큰 문제부터 점점점 작은 문제로 나눈다면, 이거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또 이것들을 모아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밑에서부터 아래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아까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썼을 때 이렇게 분할된 어떤 작은 사례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경우, 즉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사례들을 중복 계산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면이 있죠. 이러한 어떤 특성을 우리가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다.
부분 문제들이 중복된다라는 뜻이죠. overlapping subproblem. 그래서 이러한 overlapping subproblem의 특성을 갖고 있는 문제를 분할 정복으로 풀게 되면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피보나치 수열 문제였죠. 그래서 이러한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 있는 이런 어떤 중복되는 부분 문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인 경우는 우리가 점화식을 사용하되, 점화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 그 점화식을 그대로 어디 있어요? 분할 정복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이 점화식을 역이용해서 어떻게 풀자? 동적계획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 동적계획법으로 풀어야 비효율적인 면이 사라진다. 이거 말고, 이러한 특성 말고 Optimal Substructure라고 하는 최적 부분 구조라고 하는 특성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최적 부분 구조. 자, Optimal Substructure라고 하죠. Substructure 이렇게 쓰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적계획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verlapping Subproblem과 Optimal Substructure라고 하는 특성을 만족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하는 문제는 우리가 동적계획법으로 풀 수 있고, 동적계획법으로 풀었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풀립니다.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 동적계획법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일단 동적계획법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동적계획법은 작은 사례를 먼저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어디다 저장해요? 표에. 표는 즉 뭐예요? 배열에 저장한 다음 그 결과를 필요할 때마다 다시 계산하는 대신 저장한 결과를 재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동적계획법인데, 여기 잘 보면 작은 사례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문제의 접근 방향 자체가 작은 사례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로, 즉 밑에서부터 아래로 향해 가는, 밑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니죠. 밑에서부터 위로 향해 가는 상향식 접근 방법이다. 이때 우리가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이거를 보통 번역을 할 때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프로그래밍이다라는 얘기는 해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배열 또는 테이블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배열을 이용해서 그 배열에 어떤 부분 문제의 해를 저장하고, 다시 또 동일한 부분 문제의 해가 필요한 경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배열에 저장된 것을 다시 사용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동적계획법의 또 대표적인 문제들, 동적계획법으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러한 동종교환 문제 같은 거, 동종교환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최단 경로 문제, 그 다음에 영일 배낭 채우기, 최장 공통 부분 수열 문제, 연속 부분 최대 합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동적계획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풀려진 문제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연속 부분 최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연속 부분 최대합부터. 자, 쭉 뒤로 가서요. 요건데, 자, 이 연속 부분 최대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동적계획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열. 이 배열에는, 그러니까 m sum i는 i번째 값을 포함한 i번째까지의 연속 부분 최대합입니다. i번째 값을 포함한 i번째까지의 연속 부분 최대합.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i번째 값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 m sum i 값은 결국 m sum i-1 값에다가 ai를 더하거나 아니면
AI이거나 둘 중에 하나 중에 max, 그러니까 둘 중 가장 큰 값이 결국 m_i 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그랬어요. i 값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따라서 요거는 i-1 값을 포함한 i-1까지의 연속 부분 최대 합이겠죠. 거기에 ai만 더하면 결국 i번째 값을 포함한 연속 부분 합을 구할 수 있는데 그 합이 현재 ai 이거를 독자적으로 요거 하나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작으면 결국 얘를 취해야 돼요. 결국 지금까지 구한 연속 부분 최대 합이 i를 포함한 연속 부분 최대 합을 만드는데 하등에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얘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도움이 안 될 때는 과감히 버려라. 요거 하나만 취하는 거죠. 자, 아마 값이 잘 안 올 텐데, m_sum 값을 한번 쭉 구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거는 지금 A 배열이죠? A 배열이고, m_sum 값을 한번 쭉 구해 보겠습니다. 자, m_sum과 동일한 크기의 배열을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놓고요. 요 값은 결국 요거를 포함해야 돼요, 반드시. 요거를 포함한 연속 부분 최대 합입니다. 이거 당연히 1이겠죠. 자, -3을 포함한 연속 부분 최대 합이에요. 이때 -3을 포함한 -3까지의 연속 부분 최대 합은 결국 당연히 요 1값을 더하는 게 더 크니까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잘 봅니다. 요거는 요거를 반드시 포함한 요거를 반드시 포함한 여기까지의 연속 부분 최대 합이야. 이게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근데 이거나 또는 -2 플러스 4의 맥스 값이에요.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구한 연속 부분 최대 합이 이 값을 포함한 연속 부분 최대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도움을 못 주는 거야. 따라서 얘를 없애버리자. 얘를 과감히 무시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취해서 4로 만듭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연속 부분 최대 합이 구해진 거예요, 지금. 요거로 구해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까지 요거를 반드시 포함한 겁니다. 여기까지 연속 부분 최대 합이 아니고 요거를 반드시 포함했을 때의 연속 부분 최대 합이에요. 자, 이거를 반드시 포함했을 때의 연속 부분 최대 합은 결국은 뭐예요? 4, -2한 2 또는 -2. 어떻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즉, 지금까지, 바로 이전까지 구한 연속 부분 최대 합에 의해서, 현재의 값을 더해도, 더했을 때, 결국 이것이, 요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1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요거까지 포함한 연속 부분 최대 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죠. 이걸 2로 해놓고요. 이거는 8 또는 10입니다. 10이죠?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죠, 이제는? -9 또는 1이죠. 3 또는 4. 3 또는 7이죠. 2 또는 9예요. -1 또는 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 한 번에 m_sum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때 연속 부분 최대 합은 뭐다? 이거 중에 맥시멈 값이다. 자, 요거 잘 봅니다. 요 10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를 쭉 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4를 포함한 연속 부분 최대 합을 구할 때 지금까지 구한 이만큼의 연속 부분 최대 합은 이거를 포함한 연속 부분 최대 합에 도움을 못 줬어요. 그래서 이만큼 얘를 삭제한 거야. 얘는 없애버렸습니다. 얘는 이제 없는 거야. 없는 상태에서 얘를 반영시킨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1을 포함한 연속 부분 최대 합에서 지금까지 구한 연속 부분 최대 합이 도움이 줘요. 그래서 그걸 덧셈을 해서 이제 구한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요 10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연속 부분 최대 합이 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 4라고 하는 값은 요걸 이미 제외한 상태에서 4가 됐고, 요 2라고 하는 건 요거와 요거를 덧셈해서 2가 됐고,
요 10이라고 하는 건 요 2와 8을 더해서 10이 됐기 때문에 이 전체의 맥스 값, 요 10은 결국 요거의 부분합이겠죠. 결국 요거의 부분합이 연속부분 최대합이 되는 거지. 자, 결국은 이렇게 m성 값을 단 한 번에 쭉 구해놓고 여기서 최대값을 찾으면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한번 구하는데 n, 여기서 max 구하는데 또 n이니까 2n, 아니면 이걸 쭉 구하는 과정에서 max를 계속 갱신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n만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따라 b고 n이죠. b고 n.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의사 코드대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걸 실제 코드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복잡도 어떻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1, 1. 이거 n이죠. n번. n번입니다. 이거 한 번에 구하게 되니까 b고 n이죠. 자, 상당히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문제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분할 정복,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배운 거 뭐예요? 동적 계획법까지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욕심쟁이 방법이라든지 또는 백트래킹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또는 어떠한 문제 해결 기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이 문제의 어떤 시간 복잡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감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조금 좀 생소하긴 하도 좀 경이롭죠? 예? 경이롭습니다, 진짜. 경이롭다. fantastic 하죠, 아주. fantastic. 그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연속 부분 최대합을 b고 n만에 구할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연속 부분 최대합,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 5, 마이너스 9, 2, 7,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거의 연속 부분 최대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연속 부분 최대합을. 자, 이게 A별이다. M성 값을 한번 M성입니까? 맞죠? M성 값을 한번 쭉 채워넣어 보세요, 한번. 쭉 채워넣어 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어떤 배열 값을 채워넣는 어떤 훈련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M성 값을 쭉 한번 채워놓고 여기서 Max 값을 채우면 돼요. 이것이 결국 해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자, 선생님이 지금 자리에 없다고 안 하면 안 돼. 실장은 여기서 잠깐 일시 중지를 딱 시킨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 같이 한번 맞춰봅니다. 이 M성 값이 다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 자, 한번 또 해봐야 되나요? 이거 또 한번 해봐야 되나요? 또 안 해주면 또 뭐라고 그러려나? 실장은 요 전에 빨리 멈춰야 돼. 전에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재생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멈춰야 돼, 지금. 자, 10. 바로 여기 10 되죠? 5, 15. 15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게 뭡니까? 6인가요? 네. 마이너스 9, 6. 6이 더 크네요. 요거 2, 8. 8이 더 크죠? 요거 7, 15. 15가 더 커요. 마이너스 5, 10. 10이 더 크죠? 4, 14. 14가 더 커요. 마이너스 2, 12. 12가 더 크죠? 마이너스 1, 11. 자, 여기서 맥시멈 값 뭡니까? 15죠? 15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기 잘 보면 10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알겠죠? 10. 요거 더했습니다. 요거 더해서 6 되고 요거 더해서 8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연속 부분 최대 합이겠네요. 요게 맥시멈 값이니까. 요거 다 더해보세요. 15 나오고 15 나오고 이거 다 더해도 15가 나오나 본데? 요걸 취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요 15를 취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나요?
15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2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9, 9 빠지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결국 해는 15 하나인데 그 15가 만들어진 연속 구간은 여러 개일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나 요거나 또 요거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자. 연속 부분 최대 합을 한번 풀어보자. 자,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연속 부분 최대 합을 풀어보죠. 자, 자, 요거 프로젝트 또 하나 만들고요. 공공, 비공공, 2 이렇게 할까요? 아까 1학년 1반에서 실습했으니까 공공비, 공공 뭐야? 공공비, 공공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게요. Next, finish. 자, 역시 전역 변수로 두는 게 좋겠죠? int 뭐 사실 이거는 함수 재기 호출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 변수는 안 되죠. 워낙 크기 때문에 a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해주고요. 자, 여기서 int n 그 다음에 i 변수 필요하겠네요. scanf %d ampersand 그 다음에 n 이렇게 해주고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scanf %d ampersand ai 됐죠? 다 입력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방 배운 걸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sum, msum 배열이 필요하다, 그죠? 동일한 msum 배열이 필요합니다. msum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리고 자, 여기에 그대로 합시다. msum sum은 0은 a 0 해주고요. 그 다음에 for i는 1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해주고 msum i는 max msum i-1 플러스 a i 콤마 a i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int max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마이너스 9999 해주고요. 여기에 우리가 쭉 msum 값을 하면서 최대 값을 쭉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if 현재의 max 값보다 현재 구한 msum i 값이 더 크면 max는 msum i 값으로 해놓고 최종적으로 printf 뭐만 출력하면 돼요? max 값만 출력하면 되겠네. 자, 매크로 정의하지 않았죠? 매크로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매크로 정의해야 되겠죠? include 뭐야? when include sharp define max x, y 사정없이 칩니다. x y x y 아이고 y 아이고 y 큰 게 한번 또 묶으세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 채점 0200
자, 아이고 됐는데 여기 도대체 뭡니까 이거? 왜 노굿이 나오는 거야 이거? 자, 왜 노굿이 나올까요? 이걸 해야 되죠? 오 마이 갓. 이걸 해야죠? 맥스를 여기서 한번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맥스는 sum 0으로 초기화 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초기화 시킬 필요 전혀 없네. 그렇죠? 네, max를 msum 0으로 일단 초기화 시키고 msum 1부터 새롭게 max 값을 갱신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 굿! 야, 빠르죠? 끝내줍니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연속 부분 최대 합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었고, 여기 보면 연속 부분 최대 곱 문제도 있습니다. 연속 부분 최대 곱도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연속 부분 최대 곱도 이제 같은 방식인데, 여기 보면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거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출력할 때는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셋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 %.3f 이렇게 해주면 3까지 출력하고 네 번째에서는 자연스럽게 반올림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네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여기에서 문제 정보 보면은요, 전체 문제 보면은 이게 아마 96년도 문제일 거예요. 보면 96년도 한번 찾아봅시다. 96년도 연속 부분 최대 연속 어디 갔냐? 연속 부분 최대 곱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96NM1입니다. 그죠? 96NM1.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96NM1 여러분들 학급 문제에 등록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96NM1 96NM1 학급 문제로 등록이 안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96NM1 등록이 안 돼 있네요. 자, 등록할 테니까 한번 학급 문제에서 찾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연속 부분 최대 합과 동일합니다.